1장 지옥의 첫 방문. 저는 중학교 교사 민정입니다. 결혼 1년 차에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됐죠. 남편 정훈이가 엄마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신다며 계속 재촉했거든요. 사실 전 아토피가 있어서 환경에 좀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한 여름날이었어요.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현관문 틈새로 스며 나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훈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곰팡이 냄새와 삭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거든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사하는 상황이니 억지로 참았죠. 어서 들어와. 큰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까칠하니? 시어머니 복자 여사가 제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거실 탁자는 끈적끈적한 먼지로 덮여 있었고 소파에는 정체불명의 얼룩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바닥도 미끄러운 게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발걸음마다 끈적끈적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자 여사는 태연하게 앉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눅눅한 감촉이 올라왔어요. 이불에서도 쿰쿰한 냄새가 났죠. 복자 여사가 화장실 가려면 저쪽으로 가 라고 하셔서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타일 틈 사이사이엔 검은 곰팡이가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바닥엔 머리카락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수건은 쉰내가 진동했고 칫솔통엔 정체불명의 끈끈한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변기 뚜껑도 누래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상상조차 안 됐죠. 세면대 배수구에선 검은 물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틀을 버틴다고? 미쳤나?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욕실 문을 닫고 나왔죠. 그런데 복자 여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도시 여자들은 참 별거에 다 예민해. 라고 혀를 차셨습니다. 정훈이는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불에서 눅눅한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베개 냄새도 이상했고 시트도 언제 빤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고 무의식 중에 계속 긁다가 피까지 났죠. 2장 숟가락 공포.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복자 여사가 얼른 와서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식탁 앞에 앉았죠.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복자 여사가 자기 입에 댄 숟가락으로 김치를 휘휘 젓더니 그 숟가락 그대로 된장국에도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이었어요. 어머니, 그 숟가락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정훈이가 원래 엄마 스타일이 그래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푹푹 뜨더라고요. 마치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그 숟가락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정훈이가 원래 엄마 스타일이 그래. 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푹푹 뜨더라고요. 마치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 집에서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복자 여사는 제가 밥을 안 먹는 모습을 보더니 입맛이 없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대답했지만 솔직히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참기름에서 기름때가 동동 떠 있었고 된장국에는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둥둥 떠다녔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복자 여사의 행동이었습니다. 계속 한 숟가락 드시고 그 숟가락으로 반찬을 젓고 다시 입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했죠. 욕실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잘못 들어온 걸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도 초췌해 보였고 얼굴 곳곳에 빨간 발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아토피가 심해지고 있었죠. 욕실에서 나와 보니 복자 여사가 며느리가 참 예민하네. 라고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정훈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이었어요. 그날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자기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죠. 오히려 도시 여자들은 다 예민해서 탈이야.
라고 혀를 차시며 제게 핀잔을 주셨어요. 마치 제가 까다로운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온몸을 긁었어요. 가려움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댔죠. 이 모든 게 스트레스 때문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장 의문의 김치와 냉장고. 며칠 후 두 번째 시댁 방문이었어요. 저는 이번엔 좀 더 적응해보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복자 여사가 김치 좀 꺼내와라 하시길래 냉장고로 향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정말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커먼 반찬통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터진 비닐봉지에서 국물이 흘러나와 냉장고 바닥에 고여 있었거든요. 악취가 확 올라왔어요. 김치통을 꺼내려다가 그만 국물이 제 발등에 튀었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으악!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죠. 복자 여사가 듣고 계실 텐데 실례가 될까 봐서요. 그거 지난주에 담근 거야. 아직 싱싱하지. 복자 여사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김치통 주변에 곰팡이 띠가 둘러져 있었고 김칫국이 굳어서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에 담근 것 같았어요. 저는 김치를 꺼내면서 냉장고 위를 둘러봤어요. 일회용 반찬통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게 보였죠. 이게 쓰레기장이야. 냉장고야?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유통기한이 몇 달 지난 것들을 조용히 버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웃 박 여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며느리가 뭘 자꾸 버리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보듯이 말이죠.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복자 언니, 며느리가 집안일에 참견한다. 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 여사가 부엌으로 뛰어오셨어요. 뭘 버린 거야?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냥 상한 것들만 하고 말끝을 흐렸죠. 사실 정말 상한 것들이었거든요. 내가 아직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마음대로 버려?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여쭈어보고 할게요. 라고 말했죠. 그날부터 박 여사의 시선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제가 뭘 하든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저에게 이 집에서의 입지가 얼마나 불안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4장, 숨겨진 비밀. 며칠 지나서 제 피부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아토피가 악화된 것 같았거든요. 장 원장님이 제 팔과 목을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금속이나 오염 물질에 노출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환경이 바뀌셨나요? 장 원장님의 말에 저는 시댁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 집의 위생 문제 때문일까 싶었죠. 너무나 확실한 증상이었거든요. 혹시 곰팡이나 세균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장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으시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시댁 냉장고를 몰래 뒤져보기로 했어요. 복자 여사가 시장에 나간 틈을 타서 냉장고 구석구석을 살펴봤죠.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찬통 바닥에는 검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조미료들은 유통기한이 2년도 더 지난 것들이었어요. 어떤 건 뚜껑을 열어보니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가장 심각한 건 냉동실이었어요. 얼음 사이사이에 검은 이물질이 섞여 있었고 냉동 고기는 냉동 화상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음식을 해왔다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제야 제 몸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자 여사가 돌아오셨나 봐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급하게 냉장고 문을 닫았지만 복자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 찾는 거냐? 복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미역국 좀 찾으려고 했어요. 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제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복자 여사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집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 두려웠죠. 복자 여사의 표정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5장, 몰래카메라와 반격. 시댁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주방에서 복자 여사의 행동을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죠. 정은이에게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복자 여사는 평소처럼 자기 입에 댄 숟가락을 반찬통에 넣더니 그 숟가락으로 다른 반찬도 휘휘 저었어요. 김치통 뚜껑은 열어둔 채 방치했고 뚜껑 열린 밥솥에는 손가락을 넣어서 밥알을 확인하셨죠.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누이 정미였어요. 정미는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주워서 다시 그릇에 담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입니다. 손도 안 씻고 그냥 그대로요. 저는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했어요.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정훈이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하고 휴대폰을 내밀었죠. 정훈이는 처음엔 뭐가 어때서? 하더니 영상을 보고 나서는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이야? 정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복자 여사가 입에 댄 숟가락으로 국을 젓는 모습, 정미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다시 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정훈이도 충격을 받는 게 보였어요. 당신은 그 집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 몸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라고 덧붙였죠. 정훈이는 한참을 말 없이 영상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나 봐요. 하지만 복자 여사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복자 여사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목소리부터가 화가 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안 체면을 구겼다더라.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분노가 느껴졌어요. 남의 집 염탐이나 하고 몰래 찍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저는 정훈이 옆에서 그 전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자 여사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6장, 각자의 방식, 다른 선택. 그날 이후 저는 시댁 방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정훈이가 아무리 설득해도 단호했어요. 저는 그 집에 다시는 안 가겠어요. 라고 선언했죠. 제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거든요. 복자 여사 생신날이 되자 정훈이는 저에게 꼭 가자고 했지만 저는 선물만 전달하고 외식하자는 제안만 남겼어요. 어머니와 저는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요. 서로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죠. 복자 여사는 제가 생신날에도 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운함에 며칠 동안 몸져 누우셨다고 해요. 정훈이는 양쪽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중립을 유지하기로 했죠.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자. 는 게 정훈이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복자 여사의 방식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겠다고 말이죠.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제 건강과 정신 건강은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복자 여사도 더 이상 저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저도 시댁 방문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없어졌죠. 명절 때는 선물을 정중히 보내고 안부 인사는 전화로 대신했습니다. 정훈이는 가끔 엄마가 서운해하신다. 고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서운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편해졌잖아요. 라고 답했죠.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저는 제 집 깨끗한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도 많이 나아졌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어요. 가끔 복자 여사 생각이 나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이해와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